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enscape 6강 비주얼 세팅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씬에다가 어떤 재질을 넣는다던가 뭐 사물을 배치한다던가 하는 어떤 씬을 이용한 그런 이제 작업은 아니고, 이 비주얼 세팅, 그러니까 이 화면을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설정 값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설정 값들,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작업이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한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 기능들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고 가면은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엔스케이프를 사용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비주얼 세팅을 이용해서 이제 씬을 좀 구도를 잡고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비주얼 세팅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엔스케이프 여기 화면상에서 이걸 이제 최대화를 좀 시킬 거고요. 우리 비주얼 세팅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요게 모든 화면을 좀 예쁘게 좀 아름답게 보여지는 세팅을 다 할 수 있는 비주얼 세팅은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눌러보면은 비주얼 세팅 같은 경우는 5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메인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의 첫 번째 설정 값은요, 우리 스타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모드를 그냥 기본적으로 none으로 여러분들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면은 이거는 여기 화면에 스타일을 결정해 주는 건데, 모든 재료를 빼고 화이트로 보여주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은은한 화이트, 요거는 여기 빛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들을 색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스케치. 우리 화면을 이렇게 좀 스케치한 것처럼 보여줄수록 보여지게 만드는 게 이 스케치 모드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워터 컬러는요, 약간 수채화 느낌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워터 컬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none으로 해놓고 렌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느낌을 보시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설정하셔가지고, 스타일 설정하셔가지고 렌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아웃라인.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건데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이 객체나 어떤 오브젝트 상에 외곽선을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좀 이렇게 검정색으로 외곽선을 줘서 약간 웹툰 효과처럼, 웹툰 그린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여주게 만드는 게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4에서 8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4 아웃라인을 약간만 이렇게 줘서 약간 선명도를 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쫙 한번 높여 보면은요, 뭔가 좀 웹툰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이 좀 생겨나면서 객체가 약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바로 아웃라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4에서 8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예, 다음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 카메라 설정인데요. 카메라 설정은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션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스케치업 상에서 조금만 줄여보면,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좀 줄여보면은 스케치업 상에서 지금 여기 싱크로나이즈 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요, 비주얼 세팅에서 여기에 있는 이 프로젝션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끄시게 되면 이제 여기 동기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카메라의 프로젝션 설정이 활성화가 되죠. 네,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 스케치업에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삼축 원근을 적용해주는 그런 게 퍼스펙티브 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투포인트인데, 이 투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실내 인테리어 공간상에서 이 렌더링 화면, 렌더링 되는 씬, 이 씬에 이 수직선,
수직선을 이 씬의 여기 프레임, 이 씬의 프레임과 실내의 수직 프레임들, 수직선들을 이렇게 똑바로 맞춰주는 게 투포인트 퍼스펙티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씬을 찍을 때는요, 인테리어 씬을 찍을 때는 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좀 활성화를 꼭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투포인트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행투영이죠. 원근을 적용하지 않는 평행투영 모드로 이렇게 엔스케이프 상에서도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실내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설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 노출 값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해주는 오토 익스포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 오토 익스포저 값이 체크가 딱 되어 있는데요. 요걸 이제 딱 끄시게 되면은요. 이제는 내가 이 노출 값, 지금 현재 화면을 얼마나 밝게 할지를, 노출 값을 얼마나 줄지를 이제 오토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체크를 딱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 익스포저는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보통 여러분들, 렌더를 이제 씬을 구도를 잡아 가실 때 이 노출 값은 반드시 좀 꺼 주셔야 돼요. 반드시 끄고 좀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비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익스포저 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서 노출 값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필드 오브 뷰 같은 경우는 화각이에요. 화각은 이렇게 조금 이제 올리면은 이제 광각처럼 좁은 공간을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드 오브 뷰 이렇게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찍을 때는 여기에는 화각을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주면은 약간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각도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 씬에 맞도록, 씬 상황에 맞게 이걸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한 60 혹은 뭐 낮게는 뭐 50 이 정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광각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100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뎁스 오브 필드인데요. 이 뎁스 오브 필드는 피사계 심도라 그래서 이 가까운 물체와 먼 객체의 거리값의 그 차이를 조절해주는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성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객체가 동일 거리에 있도록 지금 뎁스 오브 필드가 지금 0으로 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퍼센트 값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은요, 초점이 흐려지죠.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뎁스 오브 필드가 이제 높아지면 내가 딱 초점 거리에 딱 맞는 그 사물만 정확하게 초점이 잡히고 나머지는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이 피사계 심도 뎁스 오브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적당히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책을 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책은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오토포커스를 기능을 이제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포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면은요, 포커스 그 거리를 딱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딱 맞추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피사계 심도 여기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잠깐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아웃포커싱으로 날려져 버리는데, 요거를 이제 좀 이제 장도를 낮춰주시게 되면 요 정도로 해서 여기는 이제 좀 선명하고 이 주변부는 좀 이제 흐려지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 뎁스 필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포컬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 초점 거리를 이용해서 조절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렌더링 퀄리티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 렌더링 퀄리티가 확실히 딱 줄어들죠. 확실히 더 줄어들고요. 요거는요, 여기 울트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컴퓨터가 요즘에는 다 이제 좋아져서 이제 울트라로 놓고 이제 엔스케이프 사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렌더링 퀄리티는 항상 울트라로 이렇게 높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 이미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지 비주얼 세팅의 첫 번째는 우리 커렉션, 그러니까 수정인데요, 수정. 우리 대비를 조절하고, 그리고 채도, 그리고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트가 이렇게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여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뷰를 좀 바라보고, 우리 이미지에서 여기 하이라이트, 요 하이라이트가 일단 의미하는 바는요, 밝은 부분이에요. 밝은 부분. 밝은 부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밝은 부분을 컨트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 밝은 부분이 좀 더 밝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좀 밝은 부분을 좀 화면을 보고요.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면은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빛나게 밝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이걸 내려주면 밝은 부분이 더 어둡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게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밝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더 밝게 할지 더 어둡게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 그럼 이건 뭘까요? 요거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할지 밝게 할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섀도우를 이렇게 올려보면은요,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어둡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은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밝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나 요 섀도우, 요 슬라이드를요, 이렇게 이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대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밝은 부분이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어둡게 처리가 되면 대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민다는 의미는 대비를 올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우리가 줄인다는 의미는 대비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대비를 처리할지를 이 느낌을 씬에서 보시면서 조금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조금 더 이제 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깊게 보여지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나는 자동으로 엔스케이프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자동 대비, 그러니까 오토 콘트라스트를 체크해 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요거를 맞춰줍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채도입니다. 이 색상의 화사함, 색상의 그러니까 정도, 이거를 흑백 같이 이렇게 쫙 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선명하게 화사하게 이런 식으로 채도를 확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이 채도를 이 세츄레이션 부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90 초반으로 이렇게 보통 렌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은 색 온도예요. 색 온도는 이 전체 씬에 차가운 분위기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템퍼레처가 이걸 이제 슬라이드를 이쪽으로 낮추시게 되면은 색 온도가 낮아지면서 따뜻한 씬에 따뜻한 연출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반대로 밀시게 되면 좀 더 차가운 씬의 연출을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효과입니다. 효과. 네,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 씬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씬의 이미지의 어떤 왜곡, 보여지는 화면을 뭐 어떤 뿌옇게 처리한다든지 어떤 렌즈가 빛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이펙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영상.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우리 프레임에서 프레임이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사물이 이동하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이동을 좀 더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서 이동을 자연스럽게 좀 이제 블러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모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블러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펙트를 주는 게 모션 블러고요. 요거는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정지해 있기 때문에. 다음 렌즈 플레이어. 렌즈 플레이어는 한 바깥으로 한번 이동을 좀 해볼까요? 아닌가? 렌즈 플레이어를 좀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놓고 요걸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살짝 렌즈에 빛이 이렇게 약간 산란되는 그런 느낌이 이 가운데에 이렇게 딱 생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선명해지고 렌즈에 빛이 지금 이렇게 빛이 쫙 퍼지고 있는 게 지금 딱 생겨났죠. 줄이면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렌즈의 빛 번짐 효과, 렌즈 플레이어는 렌즈의 빛 번짐 효과를 씬에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블룸은요, 약간 좀 꿈꾸는 듯한 그런 환경을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약간 좀 뿌옇게, 화면을 뿌옇게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줄이면 선명해지고 이렇게 올리면 뿌얘지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렇게. 자, 비네트는요, 이 주변부를 어둡게 이렇게 처리해서 가운데 이미지를, 이 가운데 부분을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비네트가 되겠습니다. 주변부가 이렇게 많이 어두워졌죠. 적당하게 사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은 이걸 이렇게 올리면 약간 이 경계 부분에서 영화 필름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필름에서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런 부분들 이걸 줄이면 선명해지죠. 이렇게 하면 약간 이 필름에 약간 이 픽셀이 나눠지면서 영화 필름 같은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게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는 보통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는 이제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스케이프 상에서 효과도 그렇게 잘 티가 안 나고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명하게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축에서는 이거 다 꺼도 돼요. 전부 다 끄고 깨끗한 이미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앰모스피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앰모스피어는 이제 주변 환경, 이쪽에 환경, 보여지는 환경이나 어떤 뭐 태양의 밝기나 아니면 바람의 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요건 이제 포그는 이제 안개죠. 요건 이제 안개 정도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노출값이 너무 좀 센 것 같은데 줄을 조금 줄여보고 안개를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인텐시티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수평선이 이렇게 좀 뿌여져서 안개 때문에 가려지고 선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안개 높이, 안개 높낮이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 높이를 이 수평선 주변으로만 이렇게 깔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높이를 높이해서 전체 뭐 해무가 이렇게 깔리는 것처럼 해주실 수도 있죠. 저희는 일단은 이 포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씬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저 이번 강의에서는 인테리어 씬만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포그는 끄고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외부의 건축 씬을 찍을 때는 포그 효과를 조금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우리 선 브라이트니스입니다. 선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는요, 태양의 밝기예요. 태양의 밝기 정도를 이제 조절해 줄 수 있는 건데, 태양의 위치를 우리 좀 돌려서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여기에서 선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올리면은요, 태양이 훨씬 더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씬을 얻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줄이면은 약간 흐린 그런 날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 브라이트니스도 조절이 가능하다. 네,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는요, 우리 밤으로 환경을 바꿔야 돼요. 시간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밤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를 이렇게 올려보면은요, 지금 아무 티가 안 나는데 지금 별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메인에서 제가 노출 값을 이렇게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노출 값을 이렇게 올렸더니 밤하늘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이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를 줄이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죠. 별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별을 내가 반짝반짝한 이 밤하늘의 별 씬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나이트 스카이 브라이트니스 값으로 조절해서 별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고, 자, 섀도우 샤프니스. 섀도우 샤프니스는요, 우리 그림자의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할지 말지를 우리 결정해 주는 거라서 그림자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이런 설정으로 바꿔 놓고요. 여기는 섀도우 샤프니스 값을 이렇게 올리면 그림자의 경계가 날카로워지는 거고, 줄이면 그림자의 경계가 뿌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설정이 섀도우 샤프니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 요거는요, 우리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 인공 조명들, 설치된 인공 조명들을 우리 한 번에 더 밝게 하고 한 번에 더 어둡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리면 설치된 인공 조명들에 대해서 밝기가 밝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인공 조명이 없기 때문에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조명을 설치해서 이제 씬을 저장하고 할 때 다시 한번 조절을 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앰비언트 브라이트니스입니다. 이 앰비언트 브라이트니스는 실내 우리 주간에 실내 밝기를 밝게 하거나 좀 어둡게 하거나 이 밝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해보니까요,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쭉 올려고 지금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리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효과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게 이제 효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50으로 놓고 사용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다음 윈드입니다. 윈드는요, 이제 바람의 세기,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람은 우리가 이제 식물이 심어져 있을 때,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심는다고 했을 때요, 베지테이션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딱 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식물이 막 움직이고 있죠?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비주얼 세팅의 앰모스피어의 윈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윈드를 줄이면 식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윈드를 강하게 하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지금 바람의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람의 방향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돌아가죠? 바람의 방향이.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적당하게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죠. 됐습니다. 이제 모든 앰모스피어, 주변 대기,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이런 설정들을 여기에서 다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파트 우리 스카이로 이동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는 여기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요 하늘에 대한 이런 설정을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요 화이트 백그라운드 먼저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배경이 전부 다 이제 하얀색으로 처리되는 게 요 화이트 백그라운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은 요 수평선 부분에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스를 지금 기본적인 여기 화이트 그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리어로 가면 이제 그라운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처리가 되죠. 스카이박스는 HDRI 이미지를 적용하는 거고요. 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데저트는 사막, 그리고 포레스트는 숲, 마운틴은 산, 컨스트럭션 사이트, 타운, 어반, 화이트 큐브, 그냥 화이트 모델들을 주변에 깔아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타운으로 이렇게 했다. 이 아래쪽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주변에 이 환경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질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조금 더 예쁜 그런 이제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뷰를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상에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본으로 돌려놓고요. 화이트 그라운드. 근데 저희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여기는 스카이박스 요거를 무조건 사용할 겁니다. HDRI 이미지를 무조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스카이박스로 해서 여기다가 HDRI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무조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 사이즈는 달의 크기예요. 달의 크기. 그래서 이거는 밤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달의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럼 달을 좀 찾아보면 달아 지금 노출값이 좀 작아가지고 달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출값을 조금 올리고 스카이에서 달을 좀 찾아보면 달이 저기 있네요. 달이 엄청 크죠? 문 사이즈를 제일 크게 키웠기 때문에 달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내가 이렇게 달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랜드스케이프에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클라우드는 이 구름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구름에 관련된 설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씬을 찍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름을 여러분들 찾아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아웃풋에 관련된 설정입니다. 아웃풋.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렌더 이미지의 해상도를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는 4K로 울트라 HD. 4K가 랜드스케이프 상에서는 울트라 HD거든요. 3840-2160입니다. 요걸로 렌더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울트라 HD.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풀 HD 이상으로 렌더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찍겠다. 여기 있는 이 커스텀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집어넣어 주시면 정사각형 렌더 이미지도 찍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설정은요, 우리 뷰포트 에스펙트 레이시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대로를 내가 렌더를 찍겠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보여지는 화면 그대로를 렌더를 찍을 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화면 비율로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확인되시죠? 요 값은 유지된 채
여기가 바뀌면서 2000에 1630으로 비율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요건 저희는 울트라 HD 4K로 주로 렌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정. 다음 설정은 이미지의 다양한 포토샵 편집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같이 렌더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는 포토샵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 채널은 빼고 체크하지 않고 저희는 렌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파일 포맷을 지정하는 건데요. 파일 포맷의 가장 우리 고화질은 우리 EXR이고요. EXR이고 보통은 이제 PNG 설정하시면은 제일 좋고요. PNG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요거를 이제 딱 체크해 주시면 하늘 없는 그런 이제 하늘을 이제 알파 채널로 대체하는 그런 이미지도 얻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하늘을 포함해서 렌더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지 않을 거고요. JPG나 PNG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JPG 같은 경우는 우리 하늘을 알파 채널로 알파 채널로 대체해서 렌더를 하는 것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PNG로 하셔야지 요게 활성화가 되고요. 요거는 저희는 JPG로 해서 렌더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렌더되는 폴더를 지정하는 거고요.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어떠한 우리 프레임, 레이트 설정으로 그리고 품질을 어느 정도로 비디오 설정을 해줄 건지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파노라마 이미지에 대한 품질을 설정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 아웃풋 설정까지 쭉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엔스케이프 6강 오늘은 이 비주얼 세팅 각각의 그 기능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배웠던 이 비주얼 세팅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씬을 저장하고 우리가 씬을 실제로 한번 예쁘게 한번 화면을 구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